입니다. 인수. 정관하고 제격을 정리를 했죠.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인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배웠던 게 사선자, 사불선자, 사흉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불선자고 사길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선자인데 왜 선자라고 불선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격을 이루는 모양이 두 개가 달라요. 격을 이루는 모양이. 자, 사선자는 뭐냐면은 재, 관, 인, 식. 이게 사선자고, 사불선자는 살, 상, 그 다음에 겁, 원래는 이제 효였죠. 편인인데, 이 책에서는 이 효를 쓰지를 않고, 양인을 합니다, 양인. 그래서 이 재관인식이 격을 이루는 모양하고, 살상겁인이 격을 이루는 모양이 달라요. 이게 격을 이룰 때는 사선자는 어떻게 된다? 순용을 해야 된다. 격을 그대로 살려줘야 돼. 재나 관이나 인이나 식을 살려줘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살상겁인은 순용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역용을 해야 된다. 역용을 한다는 뜻은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극제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극제. 극을 해야 되고 힘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용을 할 때는 이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상생을 해주고, 상생을 한다는 것은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은 보호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거야. 다른 글자가 이 글자를 깨뜨리려고 할 때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라고. 막아주는 것은 얘가 생해주는 게 막아주는 거라고요. 관이면은 누가 관을 보여줘요? 인이. 인은 그럼 뭐가 보여주겠어요? 겁재가. 그 앞에 있는 애들 보여준다고. 쟤는 관이 보여줘. 식신은 제가 보호를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상생과 보호를 하는 게 순용의 여기 이 격국이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격을 이루는 방법이고, 역용을 하는 것은 이제 극제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극제. 극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라고 하지만 이건 설이라고, 설. 기운을 빼야 되는 거라고. 기운을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운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관을 첫 번째 배웠고, 재를 배웠고, 이제 세 번째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인수를 어떻게 격을 이룬다? 인수도 역시 상생과 보호로 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상생, 힘을 보태주는 건 뭐예요? 인수에다 힘을 보태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나하고 똑같은 비, 식, 재, 관, 인.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하고 생하는 거고, 이 하나 건너뛰어서는 극을 하는 거고, 이렇게 극을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극을 하는 거라고. 극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과 재를 배웠고, 이제 인수를 배웁니다. 자, 인수를 가지고 기운을 넣어주는 게 어떤 게 기운을 넣어줘요? 이쪽에서 넣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관도 좋고 살도 좋고.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관은 그 흉신이 아니기 때문에, 길신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쓰면은 돼. 얘를 살려주기 위해서. 근데 살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살은 흉신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고, 인수는
누가 깹니까? 인수를 깨는 것은 재가 깨, 재가. 재도 길신인데 하여튼 길신이 깨요, 인수를. 인수를 그래서 보호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비견이나 겁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자, 상생을 어떻든 관하고 살이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속하는 겁재가 인수를 보호한다. 그래서 격국을 이룬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응용하는 부분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어떻든 옛날에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죠. 옛날에 첫 번째 이제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 것을 인수가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룹니다. 이게 관, 자, 인수가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루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관하고 인수하고 전부가 다 온전하다 해서 뭐 쌍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인쌍전. 관인쌍전은 무슨 격이다? 관격이다? 인격이다. 인격에서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 것이 관인쌍전이에요. 그 다음에 살 가지고 하는 것은 인수가 약해서 인경 해가지고 봉살, 인수가 약해서 살을 만났다. 이거 격을 이룬다고요. 인수가 약하니까는 뭐든지 도움을 받아야 돼. 이때는 살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자기 역할이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다른 얘기로 살인이, 그러니까 살이 도와준다 해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격이 인수격에서 나온 거라고요. 인수격. 인수가 살에 도움을 받을 때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과 살이 인수를 도와줘서 격을 이루는 두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나온다. 이때는 살을 쓸 때는 살이 써야만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건이 필요하다고. 다음에 인수는 항상 나한테 기운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엌 측면에서 볼 때는 선이 이렇게 그어진다고 했죠. 얘네들은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애들이고, 이 나머지 세 개는 내 힘을 빼앗는 애들이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격을 짜려고 하니까는 여기에서는 인수는 항상 나한테 힘을 보태주니까는 이게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아래 격을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나하고 인수가 모두 힘이 있다면은, 양왕이라면은 둘 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인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이때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식신하고 상관이나 이 상관, 식신이나 상관은 전문적으로 기운을 빼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설기를 해줘야 합니다. 설기. 그래서 인수에서는 내가 배만 부르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빼주는, 기운을 빼주는 애들이 와야지 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격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과 인이 양왕이지만은 인수만 되게 이제 많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은 인다. 이렇게 지나친 것도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다. 그 다음에 인이 많으면은 제어를 해줘야 돼요. 인수도. 그래서 인다용제라고 하는 것이 격이 있어요. 이게 인이 너무 많으면 재를 가지고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으니까 재를 가지고 극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극을. 이런 격이 인수격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인수가 격이 깨진다 할 때는, 이 인수의 격이 깨질 때는 어떤 거냐면은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안 될 때 격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가 직접 파괴가 될 때도 격이 깨지는 거예요. 격이 깨지는 것은 재가 인수를 깰 수 있잖아요. 언제 인수가 깨지냐? 인이 많을 때는 재를 가지고도 인수를 깰 수가 없어요. 이건 격이 아주 좋아지는 거고, 깰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성격이 되고,
패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이 가벼운데, 인이 가벼운데 재를 만난 거예요. 봉제. 인이 가벼운데 재를 만났어. 그러면은 인수격이 깨지는 거예요. 이 격은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인수격이 깨지는 케이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깨지는 게 지금 인수를 보는 거예요. 나도 강하고, 그 다음에 나도 강하고, 신 강하고, 인수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인수도 힘이 세고 나도 힘이 세. 배가 부른 상태인데 여기에서 뭘 만나? 살을 만나. 투살. 이때 살을 만나게 되면 살 자체는 원래 인수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살은 힘을 실어주게끔 여기 살이 있으니까 인수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살의 역할이 나오게 되는데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어요. 나도 강하니까 인수가 힘을 뺄 일이 없고 인수 자체도 강하니까 그럼 둘 다 강하니까 힘을 쓸 일이 없어요. 살 자체가 무용하다고. 살 자체가 무용하게 되면 살 자체의 흉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격이 깨지죠. 격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다 배운 거예요. 다 복습한 거.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중육패로 가게 되면 이렇게 격이 깨진 상황에, 격이 성격이 된 것 같았는데 성중육패를 배웠어요. 성중육패. 그러니까 격이 성격된 것 같은데 깨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나오는 게 투식이 보죠. 투식이 해서 설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인수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수에서 투식에서 설기를 한다는 뜻은 인수도 기가 세고 나도 기가 센 상황에서 식신이나 상관이 오면은 격이 성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덧붙여지냐면은 재를 만나게 돼. 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재가 나왔어. 일단은 이렇게 기운을 빼는 식신과 상관하고, 이거는 기운을 빼는 거잖아요. 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수에서 재를 쓸 때는 재가 약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약해야 된다고, 재는. 왜냐하면은 격국의 인수격을 항상 깰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를 쓸 때는 재가 항상 약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 식신이 있는, 상관이 있는 상황에서 재를 쓰게 되면 이 재는 굉장히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격에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인수 자체는 성격을 시키지를 못해요. 이건 격이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기운도 빼고 얘도 인수도 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과하다 해서 이 격이 깨지는 거라고. 같이 쓰게 되면 항상. 그래서 이 재가 약해야 되는데 식신과 상관을 만나면 이 재가 약한 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재로서 인수를 치기 때문에 인수격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성중육패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은 투살 해가지고, 자, 살이 나와가지고 인수를 생해주게 돼 있는데, 생인. 그러면 인수가 지금 약해서 살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기운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뭘 만나? 재를 만나. 그러니까 살이 인수를 생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재를 만나. 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살에다가 기운을 넣어주고 인수를 깨뜨리는 역할을 한다고요. 재가 재의 역할이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은 인수를 깨버리고 살한테 기운을 불어 넣어주니까는 이 격은 당연히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 자체가 인수한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를 만나게 되면 재가 살을 도와주고 인수를 깨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겁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겁인. 인수를 거인이라고 나옵니다. 인수를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살만 남겨놓는다.
존살. 그래서 이 제가 하는 역할이 인수는 제거해버리고 살만 남겨놓는다 해서 이건 격이 완전히 깨지는 형태라고요. 그러니까 인수격에서 나오는 형태를 지금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꾸로 그러면은 격이 깨진 것 같았는데 격이 다시 살아나는 모양이 어떤 거냐면은 자, 인수가 재를 만났어요. 그러면 인수가 약한데 재를 만났다는 얘기죠. 이러면 격이 아까 깨진다고 했어요. 자, 인수가 재를 만나면은 재가 인수를 치기 때문에 격이 깨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재를 다뤄줘야 되죠. 그러니까는 겁재가 나와가지고 겁재가 나오던가 비교이 나오던가 관계없어요. 어떻든 이 재 자체를 재 자체를 극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재 자체를 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해지. 그러니까 겁재나 비견이 나와가지고 재를 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병이잖아요. 지금 인수가 가벼운데 재를 만나면 이게 병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병이 되는 건데 겁재나 비견이 나오면은 이거는 약이 되는 거라고요. 약이. 그래서 병이 있고 약이 있게 되면 그 격국은 항상 좋아져요.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또는 뭐 겁재뿐만 아니라 합재를 해도 관계없어요. 합재. 재를 합해가지고 사라져 버리니까 재를 제거해 주잖아요. 이것도 약이죠. 이것도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를 제거를 해주면은 격이 깨졌던 게 격국이 깨졌던 게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은 그 격은 굉장히 우수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재격에서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거의 모든 형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수격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새로이 나오게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인수가 뭔지부터 이제 봐야겠죠. 자, 이거는 이제까지 했던 거 복습한 거고. 자, 인수. 자, 인수는 왜 좋은 거냐 하면은, 인수는 왜 좋은 거냐면은, 왜 좋냐면은,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좋다. 생신을 하기 때문에 인수는 좋은 거다.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인수가 좋은 거냐면은, 나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좋은 거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다시 또 정리합니다. 정인과 편인은 같은 거다. 하는 일이 같다. 동위 해서 미격이 된다. 미격. 하는 일이 좋다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의를 하는 게 자평진전에 예전에는 사실은 그 네 가지 길신과 흉신, 아까 사선자와 불선자, 사불선자 할 때는 거기는 효신이 사불선자 쪽에 있었다고요. 효신이 뭐였냐면은 편인이거든. 편인이라고. 그런데 자평진전에서는 그것도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이제까지 왔던 것은 흉신과 사길신을 의미를 약간 조정을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편인도 좋은 거다. 그래서 구분하지 말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편인이 언제 안 좋은 일이 생기느냐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걔는 꼭 식신격에서 식신을 칠 때만 편인이 안 좋은 거라고요. 그 한 케이스 빼고는 편인이 안 좋은 일이 없어요. 꼭 그때만 안 좋다고. 식신격에서 왜냐하면 식신격에서 식신의 살이 뭡니까? 식신에 대한 살, 그게 편인이라고. 그때만 안 좋고 나머지는 이걸 흉신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같다고 한 겁니다. 이게 정편이 다 같다. 그런데 정편이 같은 걸 쭉 보니까 뭐가 있다고? 재도 그렇다. 재도 그렇고 인수도 그렇고 이거는 정과 편이 다 똑같은 거다. 한 격으로 봐야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라고요. 이전에는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인수는 이렇게 해서 인수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용관입니다. 이게 격이 성격이 된다고 배웠었습니다. 인수용관. 인수가 관을 사용을 한다. 그거는 뭐 관이 인수한테 힘을 불어넣어주니까 상생을 하니까 격이 성격되는 건 알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정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관을. 인수용관할 때 이 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관인데, 이거는 그 아래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부독취기 생인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독취기 생인, 이거는 이 인수를 생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수, 그러니까 관이, 인수가 관을 써가지고 지금 이 인수용관에서 격을 이루는 것은 관이 인수한테 힘을 이렇게 불어넣어 준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의미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정관 자체는 용도 같이 된다. 위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것,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제격이 됐건 어떤 격이라도 정관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정관 자체가 스스로 용신이 되고자 한다고요. 정관만 그래요, 정관만. 정관만 스스로 용신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정관은, 그러니까 정관이 스스로 용신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인수한테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것 이외에 정관이 역할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이때 정관을 누군가가 깨면은 격이 어떻게 된다? 깨진다. 정관을 깨면은 깨지는 거예요. 정관을 합해도 격이 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 자체가 와서는 용신이 될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관만 그래요. 관만.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 인수용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다르다? 인수하고, 인수에서 인수의 기운을 넣어주는, 상생을 하는 인수용사라고는 다르다. 인수용사라고는 다르다. 이 관을 쓰는 거하고 사를 쓰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왜 다르냐, 어떤 경우에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그 아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아래에서 신왕, 인강. 저는 이게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뭐, 신강, 인왕. 그러니까는 계절이 인수니까 인수를 왕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신강, 인왕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나도 강하고 인수도 강한 것을 굳이 그때는 그러면은 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도 강하고 인수도 강한데 배가 불러 있는데 관이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게 과연 맞느냐? 관을 쓸 때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을 쓸 때는 살의 의미가, 용처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얘가 상생을 해주는 의미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인수도 강하고 나도 강하면은 살을 쓰는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관을 쓸 때는 인수도 강하고 나도 강하고 하는 것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꺼려하지 않는다. 살을 쓸 때는 두 개가 강하면 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관을 쓸 때는 관 자체가 스스로 용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도움을 주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스스로 용신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나도 강하고 인수도 강한 것을 걱정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이 오면은 인수나 나나 둘 중에 약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의 의미가 있는데 정관을 쓸 때는 관련이 없다. 관계없이 무조건 격이 성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단지 여기에서는 정관을 쓸 때 이 관 자체가 와가지고 얘가 청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관 자체가 깨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관 자체가 상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수용관에서는 주의할 것은
관 자체도 이제 용신의 역할을 하고자 들기 때문에 이 인수한테 이제 힘을 불어넣고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인수를 쓴다는 얘기는 일간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인수를 자연스럽게 보호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격을 깨는 것은 이 관 자체가 깨지는 경우에 격이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관 자체. 그래서 관이 청순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하나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장참정의 명이에요. 병인, 무술, 신유, 그 다음에 무자.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원령이죠. 자, 원령에서 이 무 아래 뭐가 들어가 있죠? 정기는 술 아래 들어가 있는 게, 정기는 무죠. 무고, 여기는 신, 가을이죠, 가을. 그러니까 신, 정,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신정무가 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무가 올라왔죠. 여기 이렇게 무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격? 토생금하니까 인수격이 되는 거예요. 인수격이고 굉장히 무가 힘이 세죠. 힘이 셉니다. 월지에서 올라왔잖아요. 월지에서 올라오고 지지에 인에도 무가 들어가 있어요. 힘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무가 여기도 들어가 있고. 그 월지에서 이 두 개나 올라왔으니까 이 인수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리고 일간 자체도 여기 들어있죠. 일간도 월지에서 뿌리를 받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 바로 밑에도 있죠. 내 일간에 뿌리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고요. 일간도 되게 세. 인수도 왕하고 이 일간도 기운이 세요. 이때 관이 올라왔잖아요. 관이 올라요. 관이잖아요. 신금의 병화는 관이라고. 관이고 이것도 되게 세요. 이 월지에서도 들어가 있죠. 음양이 다르긴 하지만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아래에도 두고 있죠. 인술이 화국을 만들죠. 그러니까는 정관도 굉장히 세다고. 이 격국이 대개가 이렇게 쓰는 용신들 있잖아요. 인수, 용관 했잖아요. 이 용신들이 전부 쓰는 글자들이 전부 월지에다 뿌리를 받고 있으면 이거를 유정하다고 그래요. 유정하다고요. 유정하다고 하는 것은 유정하다는 뜻은 격을 이루는 모양새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이 굉장히 좋은 격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아주 훌륭하게 격을 이루는 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는 글자들이 전부 다 힘이 세잖아. 일간부터 힘이 세. 이렇게 인수도 세고 일간도 세고 관도 세는데 얘가 만약에 살이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관은 얘네들이 힘이 있건 없건 간에 관은 역할이 있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하고 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격에 대해서는 배우셨습니다. 인수용관, 격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지 배우셨어요. 자, 인수용관에다가 이제 뭐가 오는 것을 보냐면은 여기에서 두 번째가 자, 인수에서 용관, 관을 가지고 격을 이뤘는데 여기에 뭐가 덧붙여졌어요? 상식, 상관이나 식신이 덧붙여졌어. 그러면은 보세요. 인수에서 관을 가지고 격을 이뤘는데 상관이나 식신이 덧붙여졌어. 그러면은 격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관 자체가 용신이 되고자 한다고 했죠. 이게 인수용관에서 이 격을 이룰 때는 관이 뭐가 어떻게 된다고? 청순해야 된다고. 이 관 자체가 이 극상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이 이거였다고, 조건이. 그러니까 관이 용신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관 자체가 상하면은 안 된다고. 그런데 식신이나 상관이 왔어? 그럼 격이 깨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깨지는 상황들이 생겨요. 왜냐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인수 자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 인수가. 그죠? 왜냐면 인수가 식신이나 상관을 쳐주거든. 그걸 극제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관을 치는 것을 막아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만약에 관 옆에 식신이나 상관이 바로 와서 치게 되면은 그 관은 깨져요. 깨진다고. 근데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사이에 인수가 가로막고 있다, 이럴 때는 식신이나 상관이 관을 칠 수가 없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쭉 공부를 해오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걸 조금 더 보시자면은, 자,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이 와 있는데도 격이 살아서 귀자가 되는 형태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격이 항상 성격이 된다, 격이 항상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격이 성격이 된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깨진다, 이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주상서명인데 그걸 한번 보죠. 병술, 병술년, 무술, 월, 그 다음에 신미일, 임진시. 자, 신일간이 술월에 났으니까 이거는 저기 인수격이죠. 그 다음에 술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술에서 무토가 올라왔으니까는 인수격으로 딱 인수가 올라왔죠. 인수격이에요. 그럼 그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정관이 있죠. 인수용관이라고. 그래서 정관도 힘이 세요. 아래쪽에다 뿌리를 세 군데에서 받고 있잖아요. 관도 있고, 인수는 월지에서 바로 올랐고, 월지에서도 정관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격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격이 좋은데 시지의 천간에 뭐가 있어? 임수가 있다고. 임수는 뭐다? 상관이라고요. 상관이라고. 이게 관을 상하게 하는 임수라고. 관이 뭐다? 병화라고. 임수는 병화를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중간에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무토가 왜 가로막고 있어? 임수를 극을 해주니까. 극을 하는 게 중간에 가로막고 있으면 이게 영향은 못 미친다고. 이렇게. 못 미친다. 그래서 이 관을 인수가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식신이나 상관으로부터. 그래서 격이 아주 우수한 거라고요. 얘는. 그러니까는 이게 관을 직접 치지 못하기 때문에도 우수하지만, 한번 보세요. 병화가 무토를 생해주고, 무토가 금을 생해주고, 금이 임수를 생하고, 이 기가 이렇게 유통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 내가 배가 불렀는데, 내가 여기서 기운을 빼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는 얘도 이 역할이 아주 살아나는 거죠. 관을 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상관의 역할이 살아나는 거예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격이 아주 훌륭한 격이 이루어진다. 저렇게 예를 들면 화토, 금, 이렇게 수술 나열돼 있는 화토가 그러면 인물이 좋은 것 같아요. 인물이 좋아요? 그건 책에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 식상은 정정하고. 자, 우리 두 번째를 봅시다. 임해우의 명입니다. 임해우의 명은 약간 틀려요. 이거하고는 좀 모양이 약간 틀린데 한번 보죠. 자, 을해년에 김효월, 정유, 일, 임인시. 자, 정화일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이 인수죠. 묘가 인수란 말이에요. 인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인수가 올라왔어. 인수가 또 여기와 이게 목구까지 이뤘네. 인수가 굉장히 세게 올라왔어요. 인수가 굉장히 세게 올라왔고, 이거는 관이죠. 관입니다. 이건 관이고, 얘가 뭐예요? 기토가 화생토하니까 얘는 식신이 되는 거라고. 음양이 같게 되니까 식신이 되는 거라고.
그죠? 근데 식신하고 관하고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식신이 관을 깰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데 바로 그 옆에서 강한 인수가 식신을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인수가 식신을 바로 옆에서 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신의 역할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라고. 없어지는 거라고. 식신이 자기 역할을 못 한다고. 바로 옆에서 극을 하고 있으면은 그 역할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 기토가 이걸 넘어가가지고 여기를 극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관을 깨뜨릴 수가 없다고, 식신이.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인수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라요, 관을. 그렇게 해서 격이 성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이 격은. 이건 인수격이라고 봐도 되지만은, 자, 보세요. 정임이 합을 해요. 합을 하고, 여기에도 정임이 합을 하면 얘는 무슨 국? 목국을 이루지. 목. 정임 합 목이에요. 그런데 월지가 목이고, 여기서 다시 국을 이루어줘. 목. 그러면은, 목으로, 목화국이 되는 거예요. 응? 정임, 화목, 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격이 되는 거야, 화격. 아주 순수한 격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기토라고 하는 이 가고자 하는 기운에서 반대로 가는 애가 나왔단 말이지. 기토가. 그것을 옆에서 을목이 제거를 해주고 있어. 병이 생겼는데 얘는 목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것 때문에 병이 생겨서 그쪽으로 못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을목이 쳐줘. 제거를 해줘. 완전히 이 격은 목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목의 기운으로 가득 차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거지, 얘는. 이 바닥에 숨어 있는 금기운이 있잖아요. 이 목기운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금기운이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어떤 운이 올 때는 얘가 드러나서 전체 격을 깨뜨리는 역할을 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화격으로 가는 걸로 봐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이 식신을 여기 인수가 깨서 정관을 보호하는 이런 격으로 봐도 되고 또 이렇게 화격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한번 이렇게 봐봤어요. 응용을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을이 기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 자체가 임한테 별 영향을 못 줘가지고 격이 훌륭하게 성격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관을 사용한 인수용관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식신이나 상관이 와서 격을 이루는 부분까지도 봤어요. 그건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을 가지고 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인수용살. 인수용살. 이거를 뭐라고 한다? 살인상생이라고 한다. 살인상생.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죠. 살이 인수를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살인상생. 살인상생. 서로 생해준다가 아니라 그냥 살이 인수를 생해주는 거예요. 살인상생이라고 한다. 자, 이게 이제 격을 이루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조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편관이라고,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이죠. 편관, 살이라고 하는 것을 좋게 얘기를 할 때 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관. 편관은 미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원래 비미물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게 아니다. 좋은 게 아니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극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인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자기생인 자만일에 이게 인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이 살 자체도 부득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부득이 용지 그렇게 거예요. 살 자체도 그런 인수를 생하는 역할로서는 충분하게 쓸 수가 있다. 단 그 조건이 나오죠. 신이 중한 경우에는
신이 중한 경우에는, 신이 되게 힘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가 약해야 되고, 인수가 만약에 중한 경우에는 신이 좀 약해야 되고, 신경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신이죠. 신이나 인수 중에 약한 부분이 있어야만 이쪽에 있는 살이 기운을 여기다 넣어줄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살의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강하면 어쩐다? 살은 자기 쓰임새가 없으니까 살의 의미가 드러나요. 살 자체 흉신의 기능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소 부족,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살이 쓰인다는 겁니다. 살이 쓰인다는 거예요. 예. 자, 유정하다. 유정하다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는데, 아까 그 월지에서 전부 다 용신들의 뿌리를 가지고 올라왔을 때 이걸 유정하다고 했어요. 그것도 아주 격이 좋은 거고, 이 유정하다라고 하는 뜻은 격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을 유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이 있다가 아니라 격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상황을 유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모장원의 명이 나오는데, 모장원의 명을 한번 보죠. 이게 기유, 개미, 그다음 경신. 자, 인수격이죠. 인수격이고, 이건 뭐 자기 비견이니까 인수격이고, 여기에 이게 올라왔죠. 인수가 아주 월제에서 뿌리를 받고 옆으로 이제 올라와졌어요. 경금이 이렇게 나왔고, 인수격이고, 여기는 비견이니까 뭐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기토도 이 뿌리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얘가 살이죠, 살. 자, 살에 쓰임새가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런데 봅시다. 야, 이 월지에서 기운을 받아서 올라온 이 인수, 이게 약합니까? 강하죠. 이게 중하다는 거예요. 얘는 중해요, 중합니다. 근데 일간이 그러면은 힘이 좀 경해야 되는데, 일간은 월제에서 뿌리를 가지고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일간이. 근데 신금에서 뿌리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여기는 임수가 들어가 있죠. 신금에는 임수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뭐죠? 신금은, 자, 무토부터 시작을 하죠. 무, 임, 경,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임수가 있다고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뿌리를 제법 세게 가지고 있어요. 옆에 개수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일간이 이렇게 가볍다고 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것을 가볍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월지에서 같이 올라오지 않아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지지에 뭐 국을 이루거나 하지 않아서도 그렇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일간이 그렇게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지 좀 그런데 이게 두 개나 이렇게 떴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보자면은 이 옆에 있는 개수는 사용을 못 합니다. 옆에 있는 개수는 사용을 못 해요. 기토가 옆에서 바로 치기 때문에 얘의 역할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냥 개수가 신금의 뿌리를 받고 그냥 올라와 있는 정도에서 생각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얘는 월지에서 같이 오거나 국을 이뤄가지고 뿌리를 국으로 가지고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경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격을 이룬 게 뭐다? 신경인중, 신을 경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월지에서 둘 다 힘을 받아서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경하게 본 거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주 일간이 약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 같고.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죠.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이제 마참정의 명입니다. 그러면 이민년의 무신월, 임진,
임진일, 이민시. 자,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일간이고, 자, 여기에 신금. 얘가 직접 올라오지는 않았죠. 신금. 일간이 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경금이라든지 신금이 올라오지는 않았잖아요. 자, 하여튼 인수격이야. 인수격에서, 여기는 비견이고, 살이 있잖아요. 살밖에 없어. 여기도 자기 비견이고. 인수격인데 살이 올라왔어요. 살 자체가 쓰임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살 자체가 인수격에서 쓰임이 있느냐. 자, 일간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이 신진 수국까지도 졌잖아요. 수국까지도 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월지에 뿌리를 받고 있고 하니까는 일간이 여기도 있고, 일간이 굉장히 강하죠. 일간이 왕한 거죠. 그런데 인수는 어떻습니까? 인수는 천간으로 투하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약하다고 봐요, 원래, 기본적으로. 천간으로 투해야만 강하다고 보는 거죠. 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살의 의미가 있다고요. 살 자체가 인수격에서 인수를 생하는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격이 성격이 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약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수, 용살에서 쓰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그래서 만약에 신인이 다 같이, 그러니까는 나와 인수가 모두가 중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둘 다가 월지의 뿌리를 받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때 칠살을 쓰게 되면은, 칠살이 나오게 되면, 여기 이 상태에서 칠살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비고즉빈이라고 했습니다. 비고즉빈. 이 외롭지 않으면은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롭지 않으면 가난하게 돼 있다. 굉장히 사주가 안 좋다는 얘기죠.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네. 둘 다 강한데 살이 나오면은 사주는 격이 깨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부분까지 하죠. 자, 이 살이 이렇게 인수용살이 했는데 거기에 뭐가 덧붙여진다? 자, 인수용살에다가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식이라고 나왔죠? 척 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인수용살이 보면은 이 살이 어쩔 때 격이 성격이 된다고? 나나 인수가 조금 약해야 된다. 둘 다 약해도 관계없어요. 예. 이렇게 약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살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 식신이나 상관이 오게 되면은, 식신이나 상관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한다? 내 기운을 빼는 역할도 하지만은 이 살을 제어해 준다고요. 살 자체를 제어를 해줘. 살 자체를. 그리고 얘는 내 기운을 함부로 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인수가 식신이나 상관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고 식신이나 상관은 살을 제어를 해준다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결국은 인수나, 원래 이 살만 있을 때는 인수나 내가 둘 중에 힘이 하나가 없어야지만 살을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식신이나 상관이 오게 되면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살 자체의 흉포성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귀격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뭐 힘이 세더라도 식신이나 상관이 어느 정도 그 기운을 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그 격이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그 아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을 쓰더라도, 용살을 하더라도, 살을 쓰더라도 이게 식신이나 상관 때문에 유제라고 했어요. 유제. 제어가 가능해. 제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생신을 하더라도 자칫 내가 굉장히 힘이 세질 수가 있는데 생신을 하더라도 유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이나 상관 자체의 쓰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격이 멋지게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이 왕하고 인이 중한데 살을 쓰는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신이나 상관이 살을도 제어를 해주지, 기운도 좀 빼주지 하니까. 자, 그래서 선포정의 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예로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이해가 가능한데, 이게 얘는 약간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봐보시죠. 을축년, 신사월, 기사일, 경호시. 자, 기토가 여기 병화니까 4월에 났으니까 이게 뭐 인수격이라고 봐야죠. 인수격이라고 보고 식신이나 상관이 이렇게 같이 왔고, 식신이나 상관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사축하면 뭐예요? 금국을 이루죠. 금국. 사유축 금국을 이루잖아요. 두 개만 있어도 극을 이룬다고. 금국을 이루고 여기에도 금이 들어가 있고 신금과 경금이 같이 나왔고, 이거는 식신이나 상관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식신이나 상관이. 자, 그런데 인수격이고 이게 살이란 말이에요. 살, 을목이 살이라고요. 을목이 여기에다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이게 살을 그렇게 쓰이잖아요. 살이 인수에다 힘을 보태주고 인수격에서 격을 이루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식신이나 상관은 내 힘도 적당하게 빼주는 거고, 이 살의 흉의를 제어를 해주고. 근데 격이 조금 균형이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죠. 식신이나 상관이 너무 세고 이 살 자체에 기능이 없어요. 살이 바로 옆에서, 신금이 살을 바로 옆에서 치고 있으니까 얘는 기능을 사실 못해요. 못한다고. 근데 인수용살의 상식이 와가지고 격이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이게 뭐 아주 그냥 금국으로, 그러니까 종아 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양이라고. 격 자체. 종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쓰는 쪽으로 그냥 그렇게 기세가 그렇게 가버리는 쪽이잖아요. 거의 뭐, 근데 또 내가 또 힘이 그렇게 뭐 없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종아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이 인수용살에 대상식해서 그 격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로 나오긴 했는데, 그하고 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글자로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살이 역할을 하고, 이게 이 살 자체를 식신이나 상관이 제어를 하고 격을 이렇게 균형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장참전이니 마참도 이게 거실 이름이죠? 네, 근데 맞습니다. 본인 이름 안 쓰고 이렇게 거실 이름. 개인정보 보호? 예, 저기 지금. 개인정보 보호? 여기 금국이라고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어른 이름을.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러? 장선생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선비면 이선비, 강선비, 이첨지, 김첨지 똑같은 거지. 그리고 장선하고 나오잖아. 아니 여기가 황당하다고 알아요. 마찬가지지. 언제 때 사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벼슬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격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서 이러면 상당히 보이시는 것들이니까. 허씨가 보이시, 그 허씨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수용살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